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농수산식품산업, 요즘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신하면서 수출 확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수산식품산업의 한류를 추구하며 농업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입니다. 오늘도 리더는 AT의 김재수 사장과 함께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노력과 성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멀리 나주에서 오신 거죠? 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좀 시청자한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 참 언제 이사 가셨습니까? 2년 전에 9월 달에 갔는데 지금 9월 되면 이제 만 2년이 되겠습니다. 만 2년 되는군요. 예, 기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영문 약자로는 AT라고 하고 있습니다. AT는 Agricultural Trade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제 서울 양재동에 본사가 있다가 2014년 9월에 나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임무는 농산물의 유통 개선, 수급 안정, 그다음에 식품 산업 육성, 수출 촉진 이런 것을 하는데, 역사가 지금 50년 가까이 됩니다. 지난 1967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이름은 농어촌 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개발공사. 예.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업무로서는 농산물, 주요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나 뭐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소득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이 생산이 많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비축 창고에 비축을 해놓았다가 올려주고, 예, 값이 올라갈 때는 또 방출해서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그 국영무역이라고 해서 정부를 대신한 준정부 기관인 저희 AT가 주요 농작물의 수입과 뭐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쌀, 우리 WTO 체제에 의한 우리가 업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의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입해서 비축하고 방출하는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했고,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열심히 수출하자. 그래서 수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 또 수출 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준정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생산 이후에 어떤 유통, 가공, 수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 지난해 11월에 이제 그 정전에 3년 임기 채우시고 이제 연임 되셔서 2007년에 공공기관 임기제 도입된 이후에 이제 최초의 연임 사례를 기록하셨고, 또 최장수 뭐 기관장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분의 성과들이 연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직 내부에서는 가능하면은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창의,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한 업무가 수출이나 수급 안정이라든지 유통 개선, 식품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자. 과거에 비해서 좀 다른 여러 가지 그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출 분야에서는 외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이 우수한 농산물이나 우리의 가공식품 같은 것도 전방위로 전 세계 수출을 하자 해서 해외 지사도 좀 많이 만들었고요. 뭐 UAE 아부다비 같은 데도 만들고, 인도네시아나 뭐 프랑스, 파리, 기타 중국에서도 5군데 현재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국의 칭다오, 청도에는 중국 본토 안에 물류센터를 저희들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 가서 저희들이 한 14,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큰 그 물류센터를 건설해 놓고,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 수출 업체들이 그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가 중국 내에 어떤 기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어서 그것을 또 건설해놔서 한중 FTA 시대에 대비해서 예.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갖추어놨다. 뭐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뭐 많은 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좀 간단히 요약해 주셨는데요. 연임하는 이제 앞으로 2년이죠. 예. 연임 기간 동안에 이제 더 주력하고 싶으신 분야는 어떤 분야 같아요? 과거의 기본적인 그런 프레임을 좀 탈피해서 새롭게 많이 이렇게 도전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를 좀 혁신적으로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좀 많이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그 사장님 사실 뭐 전에 이제 40년 가까이 농업 분야에서 쭉 일해오신 농정 전문가이신데요. 행시 21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진청장 등 거쳐서 지금 이 분야에서 사실 뭐 2등하라면 서러우실 정도로 쭉 전문성을 쌓으셨는데 큰 틀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면 한국 농업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여러 가지 이 생산이나 유통이나 수급 모든 면에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여건 변화에 알맞게 우리의 조직과 인력과 이런 예산 등 이 재원이 이 변화하는데 알맞게 이렇게 좀 제대로 신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농업 정책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모자라는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에서 과잉 생산 시대에 와 있다. 쌀을 비롯해서 소비 패턴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잉 생산 시대에 알맞는 우리의 이 지원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에 몸집이 신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농업도 과거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먹는 농업 위주에서 이제는 고부가치 농업으로 가려면은 기능성 농업이라든지 신소재 농업이라든지 새로운 치료 농업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 영역과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늘 우리의 의식이 먹는 농업 쪽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인력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분야뿐만 아니라 수출 분야에서도 좀 구조적으로 이런 분야를 잘 파악해서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큰 틀에서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수출 말씀하셨는데 뭐 수출하면 보통 통상 뭐 제조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농수산식품 쪽의 수출도 뭐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어느 정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 어떤 품목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농산물 수출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80억 불을 넘게 이렇게 수출을 했고 또 올해 전반기까지는 이제 41억 불을 수출을 해서 곧 100억 불 시대를 앞두고 있군요. 예, 저희들이 이제 100억 불을 시대를 내다봅니다. 1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가 지난 1977년도에 달성했던 성과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이제 농산물, 수산물, 식품 분야가 이제 100억 불 고지를 지금 2, 3년 안에 내다보고 있는데 퍼센트 자체는 우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율이 뭐 1.3%, 4% 정도 작습니다만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는 그야말로 투입 대비해서 산출의 효과가 매우 큰 부분이다. 또 조금 생산이 이 과잉된 것을 수출을 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이 국내 소득 저하로 가져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수출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수출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중국, 미국, 중동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로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많은 수출이 줄었습니다만 중국을 상대로 작년에 5% 늘었습니다. 14억 불 가까이 수출을 했고 미국도 6.3%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력 상대국이 좀 바뀌면서 다변화되고 그 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좋은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노력, 육성해야 되겠다. 육성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수출 시장 중에서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중동 쪽에서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있었고 그때 사장님도 같이 가셨죠? 예. 뭐 어떤 세일즈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요?
예, 중동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뭐 활발하게 예. 수출 활동을 펴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박 대통령께서 중동 그 주요 국가를 또 순방하시고 저희 그 AT의 중동 지사를 UAE 아부다비에 설치하고 아부다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로 홍보하고 전시회 박람회를 해서 중동 수출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예. 작년에 8%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33%가 상당히 큰 폭의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장도 1조 한 2천억 불,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1,200조 원 가까이 이런 큰 시장이고 또 인구도 알다시피 17억 명이 넘는데 전 세계 인구의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노력을 해오지 못했는데 이제 중동도 이제 신시장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개척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우리 시장을 좀 뚫고 나가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그 이란은 인구가 이란은 우리가 인구가 8,100만 정도 되고 또 이 면적이 남북한 합친 우리 한반도에 한 8배 가까이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생산품도 많고 해서 이란이 우리에게 큰 시장이 되겠구나 해서 저희는 이번에 가서 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이란에 그동안에 막혀 있었는데 요리 교실, 쿠킹 클래스 같은 것들 하고 또 주요한 이란의 유통업체들과 MOU를 해서 우리 한국의 농산물이나 한국의 가공식품이 이란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상담에서는 1,200만 불까지 또 상담 실적도 내고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장금이나 또는 주몽 같은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가 아주 열풍을 일으킨 그 중동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이나 우리 식품을 조금 더 현지의 문화나 정서에 잘 맞추면은 굉장히 큰 우리 수출 시장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이란 시장과 이제 중동 시장 전반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또 뭐니 해도 가장 큰 시장 그런 잠재력 가진 게 바로 이웃하고 있는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의 지금 수출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잠재력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의 식품 시장 규모도 약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한 1,100조 정도가 되는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깝고 식관습이나 문화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FTA가 이제 타결되고 이제 발효까지 됐기 때문에 지난해 14억 불 가까이 수출했는데 아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해지고요. 중국이 알다시피 13억이 넘는 큰 인구인데 성마다 또 어떤 면에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잘 우리가 식품 시장을 분석하고 또 잘 홍보 마케팅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도 지금 건설을 해놓고 중국에 저희 지사를 5군데 설치를 해놨는데 현재까지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또 오프라인상에 우리가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전시회하고 박람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라인 우리 알리바바에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다양한 중국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과 우리 식품을 알리는데 워낙 중국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하는 활동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단기에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농수산식품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식탁 눈앞에 그려지네요. 이제 조금 얘기를 다른 주제로 바꿔서요. 출란 경매제도 2014년에 도입됐고 또 화분한 게 무려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출란의 경매제도 아시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좀 도입하셨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난 가운데서 국내 토종 재배되는 특별한 날을 춘난이라고 하고 있는데 춘난이 지금까지는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들쭉날쭉도 하고 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 다 불만인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춘난 시장이 한 2,500억 시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된 시장으로 좀 끌어내자 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해서 2014년 6월부터 처음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약 한 4배 정도로 커졌다고 하는데 2,500억 시장이 약 한 1조 시장을 넘어섰다. 그리고 난 애호가들이 한 50만이 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서 우리가 농업 분야가 앞으로 먹는 농업, 그야말로 먹는 농업 중심의 어떤 산업에서 좀 탈피해서 이런 보는 농업의 대표적으로 춘난이다. 그다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자원을 우리가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 시장을 만들어주면은 고용도 증진되고 부가치도 늘어난다. 그리고 많은 도시 은퇴자들도 이런 것들을 아주 은퇴 소득 작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의 농촌에 있는 뭐 수석이라든지 분재라든지 다양한 그런 농촌 자원을 이제 산업화하는 그런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테스트로 춘난을 해봤는데 대단히 성공적이고 성공적으로 거의 난 하나에 보통 몇천만 원씩 항상 거래됩니다. 이것이. 유통구조의 선진화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연관된 거지만 지금 농수산식품 식품의 이제 그 유통구조를 좀 너무 복잡하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산지는 산지대로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좀 불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스마트 스튜디오 세우셨다고 들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 원래 계셨던 서울 양재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 스튜디오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우선 그 스마트 스튜디오라는 것은 저희들이 양재동 AT센터 지하에 우리가 방송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촬영 장비, 동영상 촬영하는 장비를 갖추어 놓고 농업이라든지 또는 가공업체, 제조업체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 제품을 거기 가져오시면 거기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찍어서 송출해주는 그런 시설을 스마트 스튜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분야가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그것은 유통 단계가 많고 또 그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평균 소비자 수치 가격의 45%가 비용이었어요. 폭리가 아니고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역대 정부에서 이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표적으로 시장을 건설하고 공판장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이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많이 안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유통 구조에서 이런 시장의 운영제도 또 중간 이렇게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발상을 전환하자. 이제는 1인 유통 시대다. 즉 스마트폰 같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는 이런 시대니까 이런 유통 여건 변화에 맞는 우리의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을 서가 있고요. 자기 생산한 농산물을 좀 찍어서 홍보를 해둘라.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라든지 기타 우리 AT 뉴스라고 해서 몇만 명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전파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많은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와서 보고 우리 시군에 우리 기술센터에도 이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널리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지방으로도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IT랑 전문가는 다양한 노력들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 오프라인 상에서 전통 유통, 즉 생산 농산물이 수집상과 도매 시장을 거쳐서 소매상으로 가는 이런 전통 유통 과정을 거치지 말고 사이버상의 거래를 좀 해서 유통 비용을 줄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했는데 우리 사이버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2009년에 첫 해 사이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그 거래액이 52억이 있는데 52억이 있는데 5년 만에 지난해 2조 4천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것의 상당 부분은 사이버 거래소에 거래되는 것이 학교 급식입니다. 85% 학교 급식을 거래되는데 그 외에도 B2B나 B2C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학교 급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는데 AT의 그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부작용도 많이 줄었고 또 식중독 발생 건수도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12,00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지금 8,000개가 넘는 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급식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만납니다. 예. 사이버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공급자가 내는 조건과 수요자가 내는 조건이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런 것을 좀 더 확산해 나가야 된다. 예. 근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이거 이제 학교 급식은 성공적인데 산재 농업인들 즉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B2C의 거래가 아직 얼마 안 되니까 그 분야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저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AT 사이버 거래소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양재동의 AT 센터 리모델링 하셔서 이제 다양한 전시 체험, 또 창업 인큐베이팅, 또 첨단 마케팅 이런 장으로 탈바꿈하는 ABC 에그리컬처 비즈니스 센터 사업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으셨는데요. 예.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ABC 센터 원스톱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수출하든 식품 가공을 하든 유통을 하든 뭐 일반 농업 정보를 검색하든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그 소비자들이나 농식품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료나 정보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우리 정부 3.0 시대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장으로서 우리 AT센터를 좀 활용하자 해서 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북카페도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 라운지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스튜디오도 만들어 놓고, 종합적으로 AT센터에 오면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소비자들 반응이 좋고, 농업 관련 종사자들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지하철 타고 가는 길 옆에 있으니까 와서 여러 가지 교양, 오락, 서적도 보고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우리 농업의 발전사, 우리 5,000년 농업의 발전사를 약 50m의 거리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 농업은 어땠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농업은 이랬고 지금 2000년대, 2010년대의 농업은 지금 이렇게 관광농업 또는 뭐 스마트 농업 또는 뭐 여러 가지 수직형 빌딩 농장, 수출 농업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장으로도 좋고 또 농업을 잘 모르는 도시민들도 여기 와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자료도 거기 보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실 요즘 시대는 뭐 어떤 산업이든 사람이 뭐 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한데요. 그 YAFF라고 해서 이게 뭐 꼭 그 농산 분야 전공을 안 한 사람이더라도 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양성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영 에그리푸드 펠로우십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번역하기로는 농식품 미래 기획단이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전공에 공감이 다양한 대학생들이 농업 분야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다. 즉 농업이라 하면 청년들에게는 대부분이 생산 농업, 산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힘드는 3D 농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많은 가공, 유통, 저장, 수출,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공에 공이 없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3,000명 정도가 돼요. 우리 국내에 한 2,500명, 해외에 500명 되는데 해외 학생들은 뭐 하버드, MIT 명문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밴더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우리 현장에 가서 직접 행사할 때 행사 지원도 하고 또 각종 우리 농식품 가공업체라든지 수출업체에 가서 같이 가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인데 대단히 우리 이 교류의 장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연임 기간을 이제 다 하시게 되면 뭐 5년 이제 상당히 장수하시는 사장님이 되시는데
그 포부, 청사진, 나는 이런 사장으로 이런 일을 한 사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 국민의 기대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잘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 수출 농업의 시도도 열어가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예. 그 외에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도 좀 탈피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 편의 위주의 또는 과거의 관행에 빠진 그런 업무만 하지 말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 혁신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성과를 내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과 식품 산업이 발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산업인 농산업에 IT를 접목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재수 사장이 이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시장을 더 넓게 열어나가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멀리 나주에서 올라오셔서 출연해 주신 김재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